그다음 제가 뽑은 드럼통은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이제 전 의원이 어제 유튜브에 나갔다 그럽니다. 어젯밤에 유튜브에 나가서 설날양 여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설날양 여사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맥락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자, 이제 노동 운동을 하다가 노조위원장,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했었었지요. 설날 여사가. 그러다가 김문수 씨와 만났는데 이때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쩔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학 졸업하신 노동운동가 김문수와 대학을 다니지 않은 고졸 출신인 노조위원장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졸과 고졸 사이에 어떤 위아래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진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김문수 지금 후보죠.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국회의원의 사모가 되고 도지사의 사모가 되면서 더더욱 남편을 우러러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조건에 남편이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국회의원 사모됐고 이제 경기도지사 사모됐죠. 그 다음 밑에가 나옵니다. 그러다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무슨 논리와 흐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조위원장 출신끼리 노조운동하다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배우자가 되는 거고, 도지사 되면 도지사 배우자가 되는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서 갑자기 설ren영 씨에게 무슨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ren영 여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문장이 보이죠? 그래서 앞에 주어는 설ren영 여사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설란의 여사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대학을 나온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에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죠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지위가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 어떤 여성의 어떤 지위 변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남편에 따라서 무임승차해가지고 본인 신분 상승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유시민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도 국회의원 했었죠. 국회의원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시민 전 의원의 배우자도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되는 거였었고 장관의 배우자가 되는 거였었지요. 근데 거기서 부인은 부인도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바깥 일하게 되면 가정 이제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도 하는 거고요. 그 가치가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바른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다음에 살림하고 이런 것들이 바깥 일보다 더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의 역할과 여자의 어떤 공에 대해서 평가절하면서 무임승차하듯이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유시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내가 썩은 나이니까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이준 대변인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 말 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뭐 한 것도 없고 또 학력도 고졸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좀 평가 절하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 어떤 주부로서의 어떤 역할,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또 평가절한데 저도 정치를 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거에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또 선거 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만 또
남편이 선거를 나갈 때 정치를 할 때 어떤 결심을 도와주고 또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와이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경우를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다가 그냥 뭐 와이프 하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또 뭐 교만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국민의힘 우파 보수 정당으로 어려운 지역인 부천에서 삼성 경기 도지사로서 재선했다는 것은 그만큼 설란영 여사가 엄청나게 도와줬다. 뭐 도와준다는 어떤 차원에서 본인의 역할을 100% 200% 했다는 건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평가절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전에 그 이준석의 그 젓가락 사건에도 봤지만 민주당이 말로는 뭐 여성 하는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어떤 삐뚤어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유시민의 저런 어떤 발언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어떤 착취로 예를 들면 박은순, 오거돈, 뭐 안희정 같은 안희정, 그런 예, 사람들도 그렇죠. 또 욕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재명 또 이재명의 아들까지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여성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거나 삐뚤어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좌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정칠승 변호사라고 이분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특정시키는 그렇습니다. 특정시키는 이제 SNS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재판에서 지금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 식으로 피해자는 안중에 없고 모든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이면은 성범죄가 문제가 없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정말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 좌파 측에서 오래된 어떤 그런 형태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민주당의 뭐 여성 단체에서 활동한 여성 의원들조차도 그렇죠. 방금 말씀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피해 피해 호소인 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예 했죠. 그런 식으로 아.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응당 위로함에 불구하고 피해 호소인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즉 박은순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준석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난 2017년도 대선에서는 그때 이슈된 게 뭐였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대지 발전기였어요. 그 얘기했었죠. 그때 서영구 후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엄청나게 그 대지 발전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뭐 쓴 어떤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예인을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살해까지 할 그 정도의 몹쓸 댓글을 쓴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다고 인용도 아주 최대한 순화해서 인용을 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시각이죠 이게? 그러니까 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 말 원작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다 들어보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관한 욕설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합니까? 정말 도저히 맨정신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보고 자란 가정에서 혹시 아들이 배워서 그렇게 욕을 하고 음담패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집에 가정이라는 게 아버지를 보고 다들 가정에 어떤 가풍이 형성이 되고 또 아버지를 보고 거울 삼아서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런 인생의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온 게 아니느냐라고 전 국민이 혀를 끌끌 차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참 맞습니다. 걱정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막판에 이제 이슈가 사실은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물고 늘어질 거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진상을 뭐 불법 도박 자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니까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아니 저는 참 좌파들의 참 프레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준우 대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에 나가면 언론에서 8, 90%가 이준석 어떤 자살골이라면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8, 90%예요. 아니 끔찍한 살해 현장을 본 목격자가 그 끔찍한 살해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너 왜 이렇게 끔찍하게 표현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정말 우리 그 우파 보수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싸워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부터 단호하게 끝까지 이 문제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만큼 지금 좌파 진영 특히 이재명 후보의 삐뚤어진 여성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일관되게 형수욕설부터 해서 일관된 어떤 그 집안의 아주 아름다운 어떤 가풍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